안녕하세요. 피부가 쉽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리프팅 시술 후 쿨링해도 되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최근에 정말 미용 시술이 보편화되고 많은 분들이 미용 시술을 받기 시작하면서 왜 그러겠어요? 자기한테 이제 투자하는 거죠.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근데 시술 후에 시원하게 해줘도 효과가 똑같이 유지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시술하고 왔는데 좀 얼굴이 화끈거려요. 좀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이래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과연 이런 리프팅 시술 후에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쿨링을 해도 리프팅 효과는 변함이 없을까? 리프팅 시술 효과는 떨어질까? 더 올라갈까?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학적, 이론적으로 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리프팅 시술 후에 쿨링이 어떻다 저떻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또 이 영상을 녹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리프팅 시술 후에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리프팅 시술 후에 쿨링 해도 된다는 데 대한 정답은 영상 내용에 있을 거예요.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프팅 시술 후에 쿨링 과연 효과적일까? 효과가 없을까? 효과를 악화시킬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그 각각의 리프팅 장비에 의해서 피부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쿨링 해줄 때, 즉 아이스팩 같은 걸 쿨링 했을 때 피부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해서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데를 쿨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콜라겐 리모델링이라든지 리주비네이션 같은 효과가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리프팅 후에 쿨링 과연 효과를 떨어뜨리나, 최근에 나온 거 대부분의 도자식 고주파 장비 어떤 게 있어요? 올리지오, 셰르프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오리지널 장비 써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6.74MHz로 되어 있어요. 그죠? 6.74MHz들은 대부분 피부의 진피 하부까지만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셰르프 같으면 2MHz까지도 있어가지고 지방층의 상층까지도 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더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진동수가 작아지게 되면 들어가는 깊이는 더 길어지게 돼요. 대신 열을 더 많이 못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차이가 진피 하부 다음에 피하 지방이 나오니까 큰 차이가 없겠네라고 하지만, 진동수가 다름에도 그렇게 깊이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지방의 열 전도율이 낮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에 의해서 아주 큰 깊이차가 나타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렇게 두 개를 쓰면 지방층도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해석을 하면 어떻다? 진피 하부 정도가 얘네들이 들어가는 깊이 어느 정도 한계다. 때로는 피하 지방 상부까지도 좀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냥 대부분 진피 하부 2mm 정도 내외까지만 이 도자식 고주파 장비에 의해서 피부 안에 열이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2mm 정도, 많이 들어가면 한 2.5mm 정도 들어가겠죠. 아주 많이 들어가면 한 3mm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하이프 장비 있어요? 하이 인텐시파이드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라고 해서 고강도 집적도 초음파 장비라고 하죠. 요 장비 대표적인 게 있어요? 더블로, V로, 슈링크, 울세라, 이런 것들이 이런 초음파 장비의 대표적인 유명한 장비들이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카트리지의 깊이가 딱 정해져 있는데 주로 3이나 4.5로 정해져 있어요. 주로 얘네들은 어디를 때린다? 대부분 피하 지방을 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막의 깊이랑은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근막을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근막을 때리려면 이 귀 앞에 있는 이 부분, 즉 지방층이 적은 부분, 또는 턱 라인 요 부분, 즉 뼈랑 가까운 요런 데 부분만 때렸을 때 근막을 맞아서 실제로 4.5를 쏜다고 해서 근막을 많이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홍보상 이런 걸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기 쉽기 위해서 근막을 맞아서 근막이 쪼그라들면서 피부가 튀어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지방층을 맞아서 뭔가 변화를 주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4.5mm는 어떻다? 지방층 정도에까지 내려가는 깊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하이프 장비로. 그 다음에 롱펄스 장비 어떤 게 있어요? 롱펄스 엔디아그라고 하는 1064 나노미터 파장이 있죠. 이런 롱펄스 장비를 이용하면 피부의 깊이 2mm 정도까지도 충분히 열이 전달돼요. 유효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특히 스팟을 또 키우면 더 많은 열이 전달되는 거죠. 물론 너무 세게 하면 화상을 입는 거고.
아시죠? 왜냐면 롱펄스 엔디아그 장비는 물에 대한 흡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뎁스가 깊게 들어가요. 즉 안에 깊게 들어갔을 때 뻔을 입히면 흔히 말하는 영구적인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장비들이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용도까지 영향을 주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열에 의해서 피부 조직들, 단백질들이 응축하면서 리프팅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피부 안에는 리가먼트가 짜그라들면서 피부가 확 올라가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에 의해서 콜라겐 리모델링도 일어나서 피부가 점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뭔가 더 좋아진다는 느낌을 갖게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시술 직후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나죠. 왜? 단백질이 막바로 응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술 직후에 환자분들이 피부가 너무 뜨거워요, 좀 어떻게 해줘봐요, 얼굴에 화상이 입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뭐 좀 시원하게 안 해주나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병원 입장에서 뭔가 해주고 싶을랑요. 환자가 컴플레인을 하니까, 환자가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면 아이스팩 같은 걸 줘서 얼굴에다가 5분 10분 지속적으로 문지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한 5분 10분 아이스팩 같은 거 이렇게, 물론 수건을 감아서 해야겠죠. 안 그러면 냉동 화상 같은 거 이렇게 되니까 막 문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의 표면 온도가 15에서 20도까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시원하게 했으니까 됐잖아. 우리가 이런 리프팅 시술을 하는 거는 피부의 온도를 40도 50도까지 올려서 뭔가 피부 조직을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리가먼트, 즉 인대를 수축시키고 뭔가 새 피부가 바뀌도록 하는 걸 유도해 가지고 온도를 올리는 건데, 걔를 15에서 20도까지 뚝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치료 효과가, 이거에 의해서 돈을 내고 한 치료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깊이가 진피 상부 1.5에서 2mm, 2mm 정도는 진피 하부죠. 진피 하부까지도 온도가 약간 시원해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치료 효과들은 어떻게 돼요? 깊이가 2mm 내외로 들어가는 시술들의 효과들은 얘에 의해서 치료 효과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피하 지방층까지 냉각하고 싶어서 계속 아이스팩을 문지른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왜? 피하 지방층은 열 전도율이 매우 낮아가지고 얼굴에 아이스팩을 오랫동안 문지른다고 해도 지방층까지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팩으로 2mm보다 더 깊은 피부까지 냉각을 시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아이스팩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는 2mm 정도까지가 제한된다라고 알고 있고, 2mm보다 더 깊은 곳까지는 시원하게 하기 힘들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봤을 때 어떤 시술을 할 때 이걸 하면 안 돼요? 2mm까지 들어가는 장비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 뭐 올리지오, 셰르프, 써마지, 이런 것들은 하고 나서 아이스팩을 5분 10분 해주면 치료가 뚝 떨어져요. 이해되시겠어요? 롱펄스 레이저도 하고 나서 아이스팩을 오랫동안 대주거나 이렇게 하면 치료가 뚝 떨어져요. 왜? 진피까지 쿨링을 시켜버리니까 아까 전에 이걸로 인해서 유도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진행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팩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떤 거? 롱펄스 레이저, 고주파 장비 같은 거는 시술하고 나서 아이스팩을 절대 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치료 효과는 반의 반도 안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얘를 냉각해준다고 영향을 주느냐? 얘는 응고점을 만드는 위치가 4.5에 TCP 위치가 4.5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스팩에 의해서 4.5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3mm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아이스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프 장비 어떤 게 있어요? 브이로, 더블로, 슈링크, 울세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거에 의해서 시술했을 때는 시원하게 해준다고 해서 이거의 효과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나서 환자가 좀 불편하다, 뭐 화끈거린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 이렇게 해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피하 지방까지 냉각을 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는 피하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2mm 정도까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이스팩을 해도 고강도 집적 초음파 장비에 의해서 시술을 할 때는 아이스팩을 해줘도 치료 결과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시원하게 하면 안 될까? 정확한 답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도나 3부 심부 화상을 입었을 때, 즉 안에 진피까지 깊은 열이 들어갔을 때 그 잔존열이 최대 하루 정도는 지나야지 없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부 화상을 입었을 때는 24시간 동안 시원하게 해주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시술들을 할 때는 잔존열이 최대 24시간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최소 하루 정도는 쿨링을 하면 안 돼요. 시술 후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야지 치료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면 아까 전에 유도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다 진행이 안 되게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뭐 논문에 따라 1시간, 2시간 간다, 2시간, 3시간 간다라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가 느끼는 온도와 실제 피부 안에서 느끼는 온도가 사람이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화상에 의해서 잔존열이 24시간 정도 간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24시간 정도까지는 어떻게 돼요? 시원하게 해주면 이런 고주파나 롱폴스 장비에 의한 리프팅 효과는 치료 효과가 뚝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롱폴스 장비 또 최근에 뭐가 있어요? 티타늄 레이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고 나서 시원하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치료 효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깨가 들어가는 깊이가 2mm 내외니까. 그러면 시원하게 해주게 되면 2mm 정도까지가 시원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치료 효과는 뚝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약은 뭐다? 어떠한 리프팅 장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아이스팩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과값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하이프 장비, 고강도 접촉도 초음파 시술은 시원하게 해도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롱펄스 레이저, 뭐 롱엔디하고도 있을 거고 최근에 많이 알려진 티타늄 레이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도자식 고주파 장비, 모노폴라 장비가 있죠. 올리지오, 서마지, 셰르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고 나서 쿨링을 시원하게 해주면 깊이 2mm 정도까지 15도, 20도까지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훅 떨어진다. 그러면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냐? 최소 잔존열이 남아있을 걸로 예상되는 하루 정도까지는 조심을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치료가 아주 잘 됐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도 끝까지 시청해 두신 분들은 이런 시술들을 하고 집에 가서 시원하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